네, 안녕하세요. 지평선 이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3월 9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정병국의 사주풀이죠. 사주풀이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주 원국에 대한 해석이죠. 일단 원국을 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로부터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 나가야죠. 물론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운만 보고서 이렇다 저렇다 맞출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일단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본을 알고서 그 근본이 운이라는 변화를 맞을 때 어떻게 변해간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변해간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이 이제 사주 원국이니까 사주 원국에 대한 해석이 1차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운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라는 거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 정병국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이제 불참을 했는데 아니 공천을 스스로 뭐죠? 불출마 결정을 본인 스스로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또는 왜 그랬느냐 라는 게 질문이죠. 그래서 우선 사주 원국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 사주가 지금 자시로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자시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시부터다 그러면은 편관이 다 아주 강해지는 사주예요. 뭐 주 자체가 편관이죠. 이렇게 이 주 자체가 기둥 자체가 이렇게 동일한 육친이면 굉장히 이제 이 기운이 강해져요. 그래서 인시 이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보수가 될 수가 없죠. 진보겠죠. 근데 이제 정병국 의원은 보수니까 그럼 보수가 되려면 편관이 없거나 약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시가 자시나 축시가 되겠죠. 그런데 축시는 또 편관이 나오니까 이러면은 안 맞죠. 그래서 결국은 자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주가 상관도 강하고 정인도 강하고 일단 이렇게 정인이 강해버리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제 학자풍이에요. 학자풍. 그런데 이제 식신이 있으면 식신이 좀 강하다 그러면 바로 선생님이 돼버려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식신은 이제 어린아이를 뜻하니까 이게 이제 학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린아이를 다루는 선생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식신이 없고 상관만 있으면 선생님이 되기가 어려워요.
거의 선생님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 10명에 1명 정도나 겨우 선생님 될까? 거의 선생님이라고 보지 않아도 충분해요. 그래서 정의는 강하지만 식신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선생님인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생님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 또는 학자죠, 학자. 그 학자라는 게 뭐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대학 교수도 학생을 가리키잖아요. 학자는 대학 교수, 그냥 이제 학자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아닌 그냥 학문만 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이죠, 나 같은 사람. 나같이 학문만 하는 사람이 이제 학자풍의 이런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정병국도 식신은 없고 정인만 이렇게 강하니까 상당히 학자풍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은 과거에 학생운동도 했고,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학생운동을 하고 이 정관이 있음에도, 물론 편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관과 편관이 있을 때 이게 진보냐 보수냐를 가리려면 이 위에 있는 게, 천간에 있는 게 이제 우선해요. 그래서 천간에 정관이 있으니까 지지에 비록 편관이 있지만 천간에 정관이 있으니까 보수가 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일단 천간에 정관이 있으면 보수가 돼요. 근데 다만 이 사람이 이제 상관이 강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또는 깨트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학생운동도 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정계로 입문했다고 해요. 나도 정병국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뭐 그닥 그 언론에 또는 매스컴에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딱히 제 기억으로는 뭐 그다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외모가 좀 상당히 좀 학자풍이고 좀 신사적이고 매너가 좋게 생겼으니까 기존의 정치인들보다는 좀 학자풍이고 매너 좋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학자풍 정치인들이 정치인의 본질은 뭐냐? 건달이에요, 건달. 건달. 쉽게 예를 든다면 기존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너 국회의원 하지 마, 다른 거 해봐, 국회의원 하지 말고. 그러면 뭐 하겠느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럼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런 류의 사람들이 어떤 류냐? 바로 건달인 거죠. 건달. 동네 건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동네 건달이라는 건 뭐냐면 뚜렷한 직업 없이 그냥 뭐 어영부영, 그리고 이제 동네 저기 장사하는 사람들 뭐 찾아가서 그냥 감나라 배나라 뭐 참견하고, 뭔 일이 터지면 가서 그 끼어들고, 이게 동네 건달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 동네 건달 중에서 이제 관운이 있고 하면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치인의 본질은 건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 이게 학자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인이 강하면 학자풍인데, 그럼 정치를 잘 하겠느냐? 잘 못하죠. 그게 뭐냐 하면 돌 같은 분, 저기 돌 알죠? 학자잖아요. 대단한 학자. 그리고
정치에 관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강연 같은 거 하고 유튜브에 많죠. 강연 같은 거. 그분이 굉장히 이제 시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정치에 대한 비평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게 정치를 잘 알고 철학이 있고 그럼 당신이 한번 정치를 해보슈 라고 해서 그러면 도울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못해요. 결과는. 왜 그러냐면 정치는 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정치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더러워. 이 바닥 너무 더러워. 못해 먹겠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직 이런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혹 의사 출신들이 이제 정치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법조인이 정치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선생님, 대학 교수가 정치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오래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닥이 정치라는 바닥이 건달들이 하는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도울을 보고 도울 선생님 같은 그렇게 정치 철학도 있고 음? 그래서 해봐라 그러면은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정치인이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와가지고 똑똑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 출신들이 많잖아요. 학벌도 좋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딱 평균보다 그러니까 딱 60점짜리 점수로 치면 딱 60점짜리 50점이 평균이에요. 우리 이제 사회의 이제 사회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지적 수준이 50이 평균이라면 딱 60인 정도 수준에서 하는 사람 그런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예요. 한 70 정도가 예를 들어서 한 대기업 뭐 중역 정도 뭐 되는 거고요. 80 정도는 대학 교수 정도 되는 거고 90 정도면 뭐 철학자 뭐 이런 수준이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사고가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무리 그들이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뭐 박사학위 따고 이런 사람의 미엇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정치판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하는 그런 데 필요한 지적 수준은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뭐 박사학위 딴 정치인들의 그 학력은 뭐냐? 단지 공부만 잘했을 뿐이에요. 단지.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머리가 좋은 게 어떤 거냐.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치인들 그렇게 머리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뭐 아무리 그 유명한 대학교 박사학위 따고 한 사람들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정치인 중에 그런 학력을 또는 캐리어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하면 진짜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단지 공부만 잘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나의 재능일 뿐이에요. 진짜 머리 좋은 거는 제가 언제 그런 기회가 있을지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머리 좋은 거하고 공부 잘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나의 재능일 뿐이에요. 진짜 머리 좋은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정치인들의 지적 수준은 생각보다 안 높아요. 한 60점 정도. 그러니까 평균보다 조금 높을 정도의 수준. 그래서 어떤 진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나 학자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과 쪽 또는 공대 쪽 이렇게 굉장히 연구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정치판에 가보면 이건 애들 노는 것 같아요. 이 새끼 저 새끼 멱살 잡고 욕하고 그냥 뒷담화 까고 그래서 안 맞아요. 그래서 못해요. 오래 못해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해야 돼요. 그런 거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아무튼 정병국은 사주를 보면은 이제 상당히 학자풍이다. 일단 정인이 강하면 학자풍이에요.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은 점잖고 매너 좋고 그런 사람이더라. 사주를 딱 보니 그런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나는 반성한다. 다시 쓰는 개혁보수. 이게 이 사람 쓴 책의 제목인가요?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에 관한 얘기가 어디 어, 여기 어디 나왔는데 여기 나왔네요. 나무위키에 보면 이 사람의 쓴 책의 진보와 보수에 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오네요.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개혁의 속도에 있다. 개혁의 의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를 통한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보수이지 변화를 외면하고 개혁하지 않으며 고여 있는 썩은 물이 되겠다는 것은 보수는 아니라는 말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보수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오래되고 세상이 회자되는 말이 있죠. 뭐냐면 가진 자는 변화를 원치 않는다. 이게 진리죠. 이런 게 진리죠. 이 사람이 말하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개혁의 속도에 있다. 이런 게 진리가 아니고 가진 자는 변화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이 진리죠. 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더 가질 가능성보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찌됐든 내가 현재 거기에 만족하고 있고 잘 살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면 내가 더 가질 수도 있지만 잃어버릴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가진 자는 변화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는 변화를 원치 않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수가 조금씩 개혁하겠다. 그 말은 내가 안 망하려고 조금씩 변하겠다. 이 말이고, 이 말은 백성을 착취하겠다. 그러니까 반란이나 폭동이나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착취하겠다.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나쁜 생각이죠. 그 사람, 그 얘기가 요거예요. 보수가 망하지 않으려면 변화를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수가 안 망하려면 개혁을 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게 보수가 안 망하는 방법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또는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선에서 최대한 착취하고 피 빨아먹고 빨대를 꼽자. 이 얘기예요. 지극히 나쁜 얘기죠. 이게 보수의 생각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멍청한 보수는 그것도 안 하는 거죠. 원래 그러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번 총선에 이제 스스로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는 건데, 이 사람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죠. 근데 바른미래당이 성장할 줄 알았는데 성장을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독재 타도하면서 이렇게 학생운동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명확한 이슈가 있었어요. 독재 타도. 전두환, 박정희 시대가 아니라 전두환에 대한 독재 타도죠. 전두환에 대한 독재 타도. 독재가 타도됐어요. 그럼 뭔가 그 다음엔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보수가 가진 남은 게 뭐냐면 반공밖에 없는 거죠. 반공. 그 반공 가지고 버텨왔는데,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게,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에, 보수는 뭘 먹고 사는가? 뭐 예전에 그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뭐 그런 책인가요? 드라마인가? 뭐 있었죠. 그때 남자가 딱 듣기에는 그 여자는 뭘 먹고 사는가? 이제 이렇게 들렸어요. 그 말이. 그것처럼 박근혜 탄핵 때,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전두환 시절 이후에, 전두환 시절까지죠. 박정희, 전두환. 그때는 독재 타도라는, 뭔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김영삼 이후로 권력을 잡고 나니까, 보수가, 뭐 이슈가 없잖아요. 반공밖에 없죠. 반공으로 먹고 살았죠. 반공으로 계속. 그런데 이제 계속 반공밖에 없었어요. 반공.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탄핵되고 이제 유승민이 이제 대통령 후보 나오고 했을 때 보수 쪽에서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뭔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반공밖에 없어요. 반공이 무너지면 그나마 보수도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문제예요. 그게. 보수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전히 반공밖에 없는 거죠.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반공밖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참 보수가 지금 문재인 이 정부가 상당히 보수인데 오히려 정의당보다도 더 획기적인 그런 진보적인 걸 가지고 정치적 이슈를 삼았다면 뭔가 더 할 얘기가 있고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을 텐데 이 반공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답답하죠. 답답해요. 아무튼.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람도 그러면 왜 어, 스스로 이제 불출마 결정을 하겠느냐? 바른미래당이 찬밥 신세였잖아요. 찬밥이 되니까 이 사람도 거기서 그거를 면치 못한 거죠.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거보다는 학자풍이에요. 학자풍. 그러니까 정인이 이 정도 강하면 학자풍이고 사리 분별을 어느 정도는 할 줄을 알죠. 무엇이 옳고 뭐가 틀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나마 좀 공부 좀 한 사람이니까 보수가 가야 될 길에 관해서 그리고 뭐가 보수인지 어느 정도는 아는 거죠. 일반 다른
정치인보다는. 그렇지만 반공 외에는 없잖아요. 반공 외에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반공. 게다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도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공 가지고도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수가 정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병국이도 참 보수가 갈 길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나마 그 정도는 깨닫고 있겠죠. 그래서 좀 쉬자. 지금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인다. 보수의 앞이 안 보인다. 스스로 파악하고서 어느 정도 좀 양심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쉬자. 그래가지고 스스로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정계를 은퇴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리죠. 정계 은퇴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고요. 올해가 63세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딱 뭐 한참 뛸 나이죠. 60 전후고 60대 초반이면 아직 뭐 정치할 나이고 은퇴할 나이는 아니고. 그런데 지금 대운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금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운이 58세 이후로 이제 금대운이 20년간 열리는데 이 금대운에서 그럼 뭘 하겠느냐. 누구든지 금대운을 만나면 금대운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금운을 만나면 비즈니스를 띄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뛰게 될 건데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이 정치인인데 비즈니스를 뛰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이 정치를 비즈니스로 삼아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는가? 그러기에는 학자풍이죠. 그럴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이 금은은 뭘 말하는가? 바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사람의 인격으로 봐서 정치를 비즈니스로 살아갈 사람은 아니라면 그러면 이 금대운은 생계의 문제 이런 거로 다가오는 거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치인인데 비즈니스를 해서 이게 뭐 움직여서 비즈니스로서 살아야 된다면 그건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장사를 하다든지 뭐 정치를 그만두고 먹고 살아야 될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의 정치 생명은 58세 이후로 서서히 끝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 이 사람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결말이 너무 안 좋게 났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